저는 일단은 어릴 때 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7살 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발레 학교에서 취미로 여동생하고 같이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취미로 발레를 시작을 하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나 해외로 유학 가고 싶을 때 저는 거꾸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온 거는 10살 때 와가지고 리틀 엔젤스 예술단으로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무용을 이제 배우게 됐고, 그러다가 선화예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다시 내가 옛날에 했던 발레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발레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사실은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영국 로열 발레 학교 오디션 시험을 쳤죠. 그때는 영국 로열 발레 학교에 들어갈 거라고는, 그러니까 입학이 가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7명이 다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저하고 언니 2분하고 같이 영국에서 로열 발레 학교에서 한 1년을 제가 공부를 하고, 또 학교를 옮겨서 모나코 발레 왕립 아카데미에서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프로 발레리나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1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워싱턴 발레단을 거쳐서 1984년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유니버설 발레단, 그 최초의 민간 발레단이죠. 한국에 창단이 될 때 창단 멤버로 이제 다시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역 무용수로는 2001년도까지 춤을 췄고, 2001년도에 무대에서 은퇴를 하고 지난 13년 동안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지도하고 또 발레단을 운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레단뿐만 아니라 애원이라는 자원봉사 단체도 함께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꿈시 음악회라는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시 음악회는 좀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좀 힘든 가정들 또는 장애인 또 비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음악 레슨도 제공을 하고 무대를 제공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을 지금 이제 2005년도부터 해와서 21회째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되는데 올해도 역시 너무나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그때 공연에 참여한 한 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무언의 소통이다. 마음의 소리를 전하고 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또 어떤 아이는 음악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평생 문화예술에 몸담고 있던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아이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꿈도 이루어보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소통이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소통을 배우고 또 사회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문화예술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고,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뭐 그림, 미술, 춤, 연극, 뮤지컬 이런 문화예술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세상은 너무나도 좀 메마르고 딱딱하고 좀 삭막한 세상이 아닐까. 문화예술이 없는 세상은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될 텐데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히 어릴 때부터 이런 음악과 미술과 춤 이런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창의성은 물론이거니와 창의성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재능, 자기의 끼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어린이들처럼 좀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고 또 사회와 더불어 사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문화예술은 우리를 좀 하나로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을 일찍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뭐 미술 거점 학교라든지 예술 거점 학교라든지 그 자유학기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서 지금 정말 입시 위주의 또는 경쟁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입식 이런 교육보다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많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분은 어떤 젊은이의 얘기를 한번 예전에 들었는데 성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정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런 계기,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레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죠? 그 유럽의 발레 역사를 보게 되면 한 4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탈리아 궁정에서부터 발레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이 이탈리아의 궁정 발레가 프랑스에 전파가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발레가 전문화, 최초의 그 전문 발레 학교가 생기면서 전문화가 되고 또 궁정 문화가 이제 극장으로 옮기면서 대중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한 프랑스 발레가 나중에는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유럽의 모든 문화를 수입하면서 발레까지도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최고의 그 무용수들과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이제 이민까지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황실의 육성 속에서 세계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작품들이 이제 명작들이 러시아에서 탄생이 되었고 또 나중은 러시아 발레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전 세계 발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 발레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발레 역사는 엄청 짧죠. 한 이제 전쟁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 한 60년 조금 넘는데요. 초창기 때에는 일본에서부터 발레를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발레계의 원로이시자 대부라고 불리우는 임성남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국립발레단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초창기의 영향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오다가 84년도에 유니버설 발레단이 창단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유럽과 미국 이렇게 서구 쪽에 그 발레 교육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많은 발전을 특히 지난 한 15년 동안 정말 한국 발레가 굉장히 빠르게 눈부신 발전을 해 오면서 지금은 정말 유학을 해외로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만 발레를 트레이닝을 해도 정말 세계 발레단에 입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한 98년도부터 유니버설 발레단이 해외 공연을 많이 가면서 한국 발레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 잘 아는 작품, 뭐 백조유수라든지 지젤 한 작품을 가져가고 꼭 저희가 가져간 작품이 바로 심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아는 백조유수보다 심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딱 한 번 저희가 영국 해외 공연을 갔을 적에
그 신청을 못 가져갔어요. 근데 바로 그 런던 그 언론에서 그러니까 모방은 잘하나 본인의 지문이 묻어 있는 작품은 없다, 이런 평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문, 우리만의 색깔과 정서가 담긴 작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정말 그 러시아 발레가 이 프랑스의 발레를 수입을 해서 나중에는 세계 명작을 만들어서 세계 발레계 활성화를 시켰듯이 한국도 유럽의 발레, 서양의 발레를 수입했지만은 언젠간 우리도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 발레계에 신선한 어떤 그런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꿈을 갖고 언젠가는 해외 발레단도 한국의 작품을 이제 사가는, 로열티를 주고 사가는 그런 날까지도 꿈을 꾸면서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신청을 만들었고, 춘향이라는 작품도 며칠 전에 저희가 공연을 올렸지만은 완성도를 더 높여서 이제 올리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 우리의 의상과 우리의 이번에 춘향 장치 한글도 나왔는데요. 한글 세계화, 의상 세계화, 우리의 문화와 정서와 우리의 정신을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문화인 발레에 담아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세계 사람들이 이해가 가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특히 심청하고 춘향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오늘 현대인, 우리 현대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이 뭔지에 대한 것이, 그 올바른 가치관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 민족이 귀하게 여겼던 그런 정신, 효라는 정신 또는 정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감동적인 작품에 담아서 보여준다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름다우면서도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효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제게는 시아버님이시지만 시아버님께서 늘 위하는 삶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단체가 되었던, 사회가 되던 간에 가장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조직의 중심이 되고 그 사회의 중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속에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또는 단체에서도 내가 뭐 직함이 있어서보다도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동료들을 위하고 상사를 위하고 또는 부하 직원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자. 가족에서는 정말 부모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이런 삶을 살자. 항상 그게 어릴 때부터 저한테는 그 신조? 그 삶의 신조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삼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내가 단장이지만 어떤 권위적인 것보다도 정말 단장의 타이틀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모든 단원들과 직원들을 위하고, 또 단원들과 직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 또는
여기를 다니면서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여성 리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물론 능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성 리더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과 지식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모성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하듯이 회사를 위하고 거기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성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는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어머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것도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 리더십, 여성 파워가 남성분들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능력과 지식보다는 이런 사랑, 이런 모성애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발레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84년도에 춤췄을 때보다는 많이 대중화됐지만은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발레를 어려워 하시는데요. 일단 발레 공연을 보러 오시면 대사가 없잖아요. 발레는 무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도 대사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말로 안 하고 모든 대사를 손동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동작의 대사를 발레에서는 발레 판토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발레 판토마임 동작들을 알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쉽고, 줄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는 판토마임이 이거가 아니고요. 네, 두 손을 심장 위에 이렇게 포개시면 사랑이라는 뜻이 되겠고, 사랑을 맹세할 때는 이 동작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결혼은 이제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는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결혼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춤을 춘다 할 때는 이렇게 두 손을 올려서 한 두 번, 세 번 돌려서 내리면 춤춘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 이런 동작, 듣는다, 본다, 운다 라든지, 또는 이제 악역도 있으니까 이렇게 죽음, 또는 누구를 이제 없애겠다,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귀족 또는 왕비가 등장할 때는 등장합니다, 왕비, 이렇게 왕관을 쓰신 분이 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약간 수화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만 알고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실 때, 저거는 대사를 표현하는 판토마임 동작이구나, 저거는 순수한 발레 춤 동작이구나,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그 발레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발레 공연에서는 그 음악 콘서트처럼 박수를 치는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회에 가면은 이제 그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절대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발레는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너무 감동적인 거를 봤다, 동작을 봤다, 너무 감동적인 연기를 했다, 하여튼 원할 때, 그게 동무일 때도 괜찮고 2인무일 때도 괜찮고 전체 군무가 출 때도 괜찮고, 관객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마음 놓고 편하게 박수 칠 수 있는 공연이 바로 발레고요. 단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기차 박수를 치는 것만 제외하고는 박수를 쳐주시면 정말 무용수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람법에는 박수 치시는 거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일찍
조금 일찍 오셔서 아무래도 알고 공연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공연 노트를 프로그램을 조금 읽고 이렇게 공연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발레를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조금 쉬운 공연을 보면 좋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린다면, 하나는 돈키호테라는 희극 발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연말마다 항상 공연하는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아무래도 발레 하면은 좀 항상 우아하고 좀 느리고 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조금 되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돈키호테는 스페인을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겹고, 또 춤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희극이 발레이기 때문에 약간 코믹한 그런 장면들이 여기저기 이제 있으면서, 이막의 꿈 장면 같은 경우는 또 그 우아한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민속춤부터 해서 우아한 클래식 발레 춤, 그 다음에 판토마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요소들이, 연기적인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발레를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는 돈키호테를 굉장히 권하고 싶고, 호두까기 인형도 역시 스토리의 전개가 계속, 특히 1막에는 계속 장면이 바뀌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생쥐와 그 병정들의 그 전쟁 장면도 있고, 또 환상적인 그 눈 내리는 그 눈송이의 춤, 또 이막에서는 다양한 각 나라의 민속춤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길지도 않으면서, 이제 호두까기는 2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레를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는 두 작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조유수라든지 지젤 같은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84년도에 또 그 이전에 78년도에 영국 로열 발레 학교 시험을 봤을 때 뭐 안 되겠지만, 영국 로열 발레 학교라면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작은 희망을 갖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시험을 봤어요. 근데 7명 전원이 합격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정말 가슴 부풀린 가슴으로 이제 영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게 아무리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계속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을 조금씩 닮아간다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뒤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작은 꿈이, 이제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기적이라는 거는 정말 누가 마술봉을 이렇게 휘둘려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보면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영국 유학 같은 그런 길이 열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꿈을 꾸되 그 꿈을 위해서는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재능, 또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요즘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실력만큼이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왜냐면은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지금은 내 가족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거나 어디 나가서 이제 회사에 가거나 또는 자기 일을 만들어 나갈 때는 더불어서 만들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그런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능력을 키워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도 한때는 한국 발레가 정말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을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근데 나가서 해보니까 우리도 이제 해외 무대에서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면서 엄청 많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근데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되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잘하지만 난 이 부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에는 완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술가는 아무리 좋은 공연을 했어도 끝나고 나면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또 그 다음날 연습실에 가서 또 채찍질하고 저는 평생 정말 39살 때까지 7살 때부터 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발레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감을 갖되 늘 채찍질을 하고 자기 자신을 푸시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일단은 성공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갖되 그 꿈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더불어가는 세상, 더불어가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 실력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자신감을 갖되 항상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 자세를 잃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